마광수 전 교수의 연결식이 오늘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제일 정명한 유명인사, 이렇게 든든한 뺑을 잃었으니 자유로운 문학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정말 제자를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교수님을 그렇게 만든 한국 사회가 저는 하재근 평론가, 오늘 연결식이 그야말로 좀 쓸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문학계 인사들은 거의 없었어요. 예, 지금 마광수 교수 정도의,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직이었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일단 제자들이 엄청 많고, 그렇죠. 그 제자들이 어디 가서 또 다른 교수를 하고 있고, 뭐 한 자리 하고 있고 이런 분들도 많은 거고, 또 사회적인 어떤 말하자면 커넥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런 분이 돌아가시면 사실은 거의 구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정상인데, 더군다나 저분은 사회적인 명성도 엄청나고, 하지만 고인이 계속해서 스스로 한스러워했듯이 굉장히 생전에 사회적으로 냉대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진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따져도 좌우 양 진영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고, 또 저분이 그리고 거의 이 그 사람을 안 가리고 좀 문제가 된다 싶으면 다 공격을 했거든요. 이 사람도 공격하고 저쪽도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안 남아서 결국 살아계신 동안에도 계속해서 외롭게 살았지만 마지막 가는 길도 외롭게 가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영정 속에 사진만 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 소국장님, 이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광수 교수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들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속에서 그 배경에는 물론 이제 이 마 교수의 작품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들, 이른바 권위적인 어떤 군사정권의 시대상이라는 그 속에서의 이 작품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속에서 이제 마 교수가 구속되면서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어져서 나중에 복직되긴 했지만, 원래 자신이 재직했던 국문과가 아니고 교양학과 쪽으로 이제 복직이 됐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본인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결국은 우울증으로 연결됐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쪽으로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제자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 마 교수의 어떤 자유분방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수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죽음으로까지 일종의 몰아넣은 것 아니냐, 사회적인 이 타살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일부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아마 그 당시에 89년, 91년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이 마 교수의 작품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물론 있었죠. 아마 지금이라면 좀 많이 다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많이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났을 때 91년도에 그 문학계라든가 뭐 교수 학계에서 평가를 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작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작품, 그러니까 문학계라든가 예술계 외부에서는 그 작품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예술을 하는 같은 사람들 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보호해주는 그런 말들을 좀 쏟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이문열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구역질 난다, 뭐 욕지거리를 내뱉고 싶다, 그러면 심지어는 뭐 쓰레기 같은 소설이면서 이것은 돈 벌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인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당시에 이제 그 학계에서도 교수들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손봉호 전 이제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명예교수로 돼 있는데, 마광수
마강수 때문에 뭐 에이즈가 창궐한다. 사실 그 당시 91년도에 뭐 에이즈 숫자가 우리나라 숫자가 1000명도 안 될 그런 상황이었고 예. 창궐도 안 할 상황이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을 사실상 에이즈에 창궐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악담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예. 매우 아마 그 마광수 그 교수님 입장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그 당시에 뭐 91년도에는 논란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확대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가진 어떤 인권이라든지 자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과정이 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91년도에 있었던 그 판결문이나 그 판례에 대해서도 사실상 다시 평가하고 마광수 교수가 썼던 소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읽는 어떤 그런 재평가 작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거친 비판이었는데 아무튼 마 교수 같은 경우는 죽음 직전까지 뭐 영국 이판희 씨한테도 뭐 얘기가 나오듯이 집필도 하고 연극도 하고 아무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단편 그 21편의 단편을 엮은 한 370쪽이라 그래요. 그 추억마저 지우랴는 이미 편집까지 끝난 상태였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유작으로 출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중편, 장편을 계속해서 내기로 했었고 중편은 이미 탈고를 했다는 얘기를 이 출판사 대표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원고는 받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사망하기 3일 전에도 이 즐거운 사라, 그 문제가 됐던 1991년작 즐거운 사라를 연극으로 만들기로 예, 했고 예. 이 배우로 이제 이판희 씨를 그러니까 이제 출연하기로 돼 있어서 그래서 예. 이제 어제 이판희 씨가 조문을 했던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대학 시절에 이 마강수 교수의 여러 책들을 읽었던 그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건 한 명의 독자라든가 이 시장이 문학계도 이문열 그 소설가도 마강수 교수의 이 작품을 그냥 상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상품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시장에서 외면을 하든 아니면 그걸 택하든 건 전 독자의 몫인데 근데 이것을 과연 형사적으로 이걸 판결을 해서 구속을 시키고 그것까지가 가능했을까? 이 말하자면 누구나 이 소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할 정도로 비평을 할 자유는 있고 예. 또 이 외설적이라고 해서 이게 정말 법적인 구속까지 될 문제였는가? 이거는 또 2017년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예. 마광수 교수에 대해서 당시 이제 1심 판결문을 썼던 판사가 그 당시 판결문에도 10년 뒤에 이 판결문이 뭐 비아냥거리게 될지 몰라도 현재의 법감정으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그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있어요? 문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판결문을 썼던 판사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당시의 법감정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러나 이제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속 수사, 그것도 심지어는 강의를 하는 도중에 긴급 체포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현직 그 교수를, 그것도 그냥 교수가 아니라 명문대 그 교수를 출판했다라는 이유로, 책을 썼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